합병증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당뇨 진단이 되고 나서부터는 치료를 통해서 혈당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콩팥 기능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선생님? 우선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 이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매년 소변 알부민 배설량과 신장 사구체 여과위란의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적절한 혈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자기 혈압을 측정하시고 기존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최적으로 혈압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뇨로 인해서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할까요? 당뇨병성 망막벽증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과 혈압 조절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과 진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매년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 안과를 꼭 가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합병증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매년 감각 운동신경검사를 시행해서 이상 소견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게 제일 올바른 예방법인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혈관과 신경에 생기는 합병증은 쉽게 발에 병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신경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본인도 모르게 상처를 입기가 쉬울 뿐 아니라 땀이 안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심하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상처나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 혈관 장애가 생겨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에 쉽게 세균이 침범을 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당뇨 환자분들이 발합병증이 한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고 오래가게 됩니다. 발에 생기는 병변으로는 굳은 살, 티눈, 무점, 살로 파고드는 염증, 궤양, 계저 이런 게 있는데 발의 절단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한 번씩 발에 상처가 있는지 상태를 점검하고 발 위생과 보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합병증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당뇨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진단이 내려졌다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당뇨병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환자에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당뇨수술 목표치 도달이 되고 장기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경구 혈당 강화제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 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서요.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약물 투여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진단 시점부터 운동과 식사요법을 포함해서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과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면서 당뇨 조절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경구 혈당 강화제만으로 그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치료가 또 필요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 요법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구 혈당 강화제의 병합 요법이나 용량을 제대로 썼는데 당뇨수술 목표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혈당 조절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진단 당시에 이미 인슐린 분비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6년 후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25% 정도로 매우 저하되기 때문에 베타세포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기 인슐린 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경구 혈당 강화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혈당 조절이 악화되기 전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우선적으로 시행한 생활습관 교정, 또 약물 요법으로 이제 혈당 조절에 실패한 경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당뇨의 경우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야 하는 병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끈을 놓아야 하는 병 뭐 이런 정도는 아니죠, 선생님. 네, 당뇨는 만성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치료 완치 이런 개념보다는 조절하며 관리하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당뇨 완치 치료는 없지만 혈당 조절을 위해서 개발된 약이나 현재 치료약으로도 합병증 예방이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시거나 당뇨 환자라 해서 생활에 제한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혈당은 인슐린 작용에 따라서 예민하게 변동을 하고 식사에 영향을 받아서 변동하는 것으로 정상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지만 당뇨 환자에서는 변동 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식사 시간, 양, 종류와 관계나 운동 등이 질환의 코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절하고 관리하는 질환인 만큼 신경 쓰고 이런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가 지켜야 할 평상시 이제 건강 생활 가이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니까 좀 주의할 점 많이 있겠죠? 일단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표준 체중 조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위험을 감소시켜서 체중 감소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금연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 효과적인 예방접종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올 수 있는 그런 염증이나 관련 질환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당뇨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뿌리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효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